SCP-016 can survive on solid surfaces for up to 6 hours and in the air for approximately 3-4 minutes. It has been determined that high-intensity ultraviolet light and high concentrations of Ophidex solution are effective for decontaminating non-organic surfaces. Also, it must be contained in a room where the temperature does not exceed 0 degrees Celsius. SCP-016 must remain in a petri dish within the containment chamber, except when authorized by Level 4 or O5 personnel or following their direct instructions. Additionally, any experimentation on SCP-016 requires proper documentation to be submitted both before and after sample collection. Failure to adhere to these procedures may result in termination or demotion to D-Class personnel. Only authorized personnel may conduct sampling or experimentation on SCP-016 under BCLA-5 containment conditions. If pathogen transmission occurs despite the aforementioned procedures, the site administrator must initiate Code Sigma lockdown and containment protocols. Security personnel equipped with standard biochemical warfare gear are to neutralize infected individuals within the facility. If the spread cannot be contained within 48 hours, the on-site nuclear device must be detonated. Remaining personnel are not permitted to leave the facility. 그날 이후 현재까지 재단이 알아낸 정보는 이와 같습니다. SCP-016은 주변 인간의 개체 수에 따라 최단 24시간에서 최장 2년에 걸친 잠복기를 거치며 첫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와 유사하고 눈이 따끔거리고 콧물, 기침,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기는 약 48시간 뒤에 나타나는데 폐를 통해 약간의 출혈이 일어나게 하여 에어로졸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출혈성 고열이 발생하고 3기가 되면 숙주는 피를 쏟아내는데 코, 눈물샘, 항문, 땀샘, 입 등의 모든 분비관에서 출혈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며 숙주는 약 5m까지 피를 토해낼 수 있게 되죠. 숙주가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게 되면 병원체는 다시 잠복에 들어갑니다. SCP-016을 에볼라 또는 마르부르그 병 등의 다른 출혈성 고열과 구분하는 방법은 강한 스트레스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대상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체는 생존 전략을 빠른 복제에서 숙주의 DNA 변이를 통한 세포 분열 자극으로 바꿉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최소 24시간 이내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2주 후면 몸 전체가 변형되며 대부분의 숙주는 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신체의 변형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부작용은 공격성의 증가입니다. 이는 광견병과 유사한 방식으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빠르게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른 특이점으로는 신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숙주는 더 이상 출혈성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었던 D계급 인원들에게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했고 다음은 그 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P실험체 D016-1 P실험체는 SCP-016 감염 후 첫 번째 증상을 보이기까지 약 24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초기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유사했으며 기침과 미열,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방 내부가 점차 물로 차오르기 시작했고 P실험체는 수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었습니다. SCP-016은 P실험체의 폐를 불해와 유사한 기관으로 변형시켰으며 이로 인해 P실험체는 물속에서도 호흡이 가능해졌습니다. 약 일주일이 지나자 SCP-016은 추가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P실험체의 늑골은 지느러미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되어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으며 시력은 완전히 퇴화했습니다. 대신 청각이 극도로 발달하여 고래안 유사한 수준으로 음파를 통해 주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형 과정에서 SCP-016은 P실험체의 신체를 물속 환경에 완벽히 적응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P실험체는 약 2주 동안 생존하며 물속에서 활동을 이어갔지만 연구 목적으로 방에서 물을 빼자 즉시 질식사했습니다. P실험체의 사체는 부감없이 즉각 소각되었으며 SCP-016의 변형 과정이 극도로 환경에 적응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P실험체 D016-2 P실험체는 SCP-016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첫 번째 증상을 보였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경미한 감기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으며 방 내부는 이전의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점차 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P실험체의 변형은 물속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과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SCP-016은 P실험체의 근육 조직을 급격히 발달시키며 상체와 팔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주먹 근처의 뼈가 뾰족하고 단단하게 성장하며
타격 무기와 같은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실험체는 극도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방 내부를 부수려는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피실험체는 강화 철문을 향해 끊임없이 주먹을 휘두르며 탈출을 시도했으며 철문에는 깊은 손상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신체로도 철문을 완전히 파괴한 데는 실패했습니다. 피실험체는 이후 물이 가득 찬 방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며 에너지를 소모했고 결국 익사했습니다. 해당 실험을 통해 SCP-016이 숙주의 신체를 방어 또는 공격을 위한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변형의 방향은 숙주의 생존 본능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피실험체 D016-3 피실험체는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그녀를 독살한 혐의로 수감된 전직 화학공자로서 이번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피실험체는 감염 후 24시간 이내 첫 번째 증상을 보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실험체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방 내부에 알 수 없는 습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SCP-016의 특성에 의해 방 내부는 빠르게 침수되었고 물의 양은 24시간 만에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이후 피실험체의 신체 내부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으며 그의 가슴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부위는 점차 붓고 그 안에 기묘한 장기 구조물이 형성되었습니다. 관찰 결과 이 장기는 하나의 방과 두 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관은 외부의 물을 흡수해 내부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SCP-106은 이 과정을 통해 피실험체의 몸을 폭발 장기로 변형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단 요원들은 녀석의 의도를 간파하고 폭발이 발생하기 전에 피실험체를 사살했습니다. 피실험체의 사망 이후 그의 신체에서 아세틸렌 기체와 산소를 혼합한 물질이 유출되었으며 추가 분석 결과 이는 매우 폭발성이 강한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실험체 D160-5 피실험체는 각종 범죄들로 인해 수감된 45세 남성으로 SCP-016 감염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실험은 피실험체에게 극한의 스트레스를 가하여 SCP-016의 반응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피실험체는 실험 초기에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약 305m 높이에 매달린 아크릴 상자에 갇혔으며 상자 외부에는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피실험체에게는 타이머가 0이 되면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목적은 해당 개체에 감염된 숙주들이 날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머의 정체는 시간이 제로가 되면 상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폭탄이 터지도록 설계되었음을 피실험체는 알지 못했습니다. 피실험체는 감염 초기에는 일반적인 증상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피실험체의 왼쪽 손목에서 기묘한 장기가 생성되었으며 이 장기는 거미의 방추돌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실험체는 이 장기를 통해 비단실과 유사한 강력한 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자의 공기 구멍을 통해 이 물질을 외부로 뻗어내며 상자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SCP-016은 피실험체의 생존 본능을 극도로 강화시켜 그가 생존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타이머가 0을 가리키며 폭탄이 터지자 피실험체는 사망했습니다. 실험 후 남겨진 비단실은 강철과 유사한 강도를 보였으며 SCP-016이 숙주의 생존 욕구를 자극해 신체를 배정시키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날개와 같은 현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정도 결과로도 충분히 다양한 변형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케테르 등급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